호텔 웨딩홀 로비.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에서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향수와 꽃향기가 섞여 로비는 화려함으로 가득했다. 그때 낡은 검정 구두와 오래된 양복 차림의 한 노인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박동수, 76세.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구두 굽은 탁탁 소리를 내며 낯선 공간을 헤맸다. 내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지? 동수는 손에 든 작은 흰 봉투를 꼭 쥐었다. 그 안엔 평생 저축한 돈과 함께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축하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삭였다. 저 노인 누구야? 신랑 아버지라는데 저렇게 허름해도 돼? 동수는 모른 척하고 로비 중앙에 섰지만 그때 웨딩홀 안내 직원이 다가왔다. 저 신랑 아버지 되십니까? 그래, 내 아들 준혁이 결혼식이라.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손님, 초대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 결혼식 절반 비용을 댔다고.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주변 하객들마저 수군거렸다. 신랑 아버지가 맞아? 근데 왜 저렇게 남루하게 왔대? 직원은 한 발짝 더 다가서서 차갑게 말했다. 손님, 옷차림 좀 보세요. 이 분위기에 맞지 않으십니다. 결례가 될 수 있으니 밖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동수의 가슴을 베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다. 새 양복 한 벌 사 입을 시간도 돈도 아들에게 쓰는 게 우선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의 결혼식에서마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동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나를 맞이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아무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굴욕과 서러움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로비 한가운데 수많은 시선이 박동수에게 쏟아졌다. 신랑 아버지라는데 저 노인 맞아? 에이, 저런 옷차림으로? 호텔 직원도 의심하잖아. 속삭임이 칼날처럼 귀를 찔렀다. 동수는 손에 쥔 작은 흰 봉투를 꼭 움켜쥐었다. 땀에 젖어 축축해진 봉투 안에는 아들에게 전하려고 평생 모은 돈이 있었다. 내 아들이 결혼하는 날인데 내가 왜 이렇게 서 있어야 하지? 숨이 가쁘게 차오르고 가슴이 조여왔다. 아버님,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지영이 로비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보다 불편함이 먼저 스쳤다. 왜 여기 계세요? 하객들이 다 보고 있어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 결혼식인데 아버지가 와 있는 게 그렇게 문제냐?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저렇게 말해도 돼?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데. 그러나 지영은 그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수의 옷차림을 스쳐보며 시선을 피했다. 이런 모습 사진에 찍히면 곤란해. 그 표정이 동수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 순간 동수가 움켜쥐고 있던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툭! 작은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지영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아버님, 제발 오늘만은 이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하객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사진 찍을 때 뒤에 계시면 조금 그렇거든요. 그 말은 동수의 마음을 찢었다. 주변 하객들마저 수군거리며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아버지를 왜 저렇게 대하지? 신부가 너무 매정하다. 그러나 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저희 이제 사진 찍으러 들어가야 해서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단호했다. 동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내 아들이 저 안에 있을 텐데 난 왜 이렇게 서러운가.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는 힘없이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호텔 로비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박동수는 한쪽 벤치에 앉아 마치 초대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꼈다. 그의 주름진 손등 위로 오래된 굳은 살이 드러나 있었다. 내가 이 호텔의 벽돌을 날라 쌓을 때는 아무도 몰랐지. 손에 피가 터지고 허리가 휘어도 그저 아들을 위해 버텼는데 지금 나는 초라한 노인 하나로 취급받고 있구나. 그가 깊게 한숨을 삼키는 순간 철컥 웅장한 자동문이 소름 돋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 너머에서 건장한 두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짙은 네이비색 맞춤 양복, 칼날 같은 눈빛, 군인처럼 똑바른 걸음. 순식간에 로비가 조용해졌다. 하객들 중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 사람들 누구야? 호텔 경호팀인가? 분위기가 무섭다. 두 남자는 주변을 휩쓸듯 바라보다가 동수를 발견했다. 그러자 그들은 단번에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극도로 공손했다.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다. 회장님?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방금 뭐라 했어? 회장님이라고? 저 노인이 이 호텔 주인이라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졌다. 신부 지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방금 전 무시하며 내쫓으려 했던 노인이 바로 이 웨딩홀의 실제 주인이었다. 동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리록 허름한 양복이었지만 그의 등은 굳게 펴져 있었다. 묵직한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그래, 내가 내 시아버지고 이 호텔을 세운 사람이다. 아까 뭐라 했지? 나가시겠냐고 했나?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리자 얼굴이 점점 벌개졌다. 아버님, 제가 그건 오해예요. 그러나 동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내 시아버지를 내쫓으려 한 거냐? 그때 웨딩홀 안쪽에서 신랑 준혁이 뛰쳐나왔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왜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그는 헐떡이며 상황을 확인하더니 지영을 바라봤다. 지영아,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지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동수는 준혁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가 이 결혼식에서 행복할 줄 알았냐? 아버지를 문 앞에 세워둔 채로?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이거 완전히 뒤집혔다. 회장님을 무시했다니 끝났네. 저 신부 집안 망했다. 지영의 손은 덜덜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다. 그러나 동수의 시선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부터 이 결혼식이 계속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 한마디에 로비 전체가 숨을 삼켰다. 웨딩홀 로비는 숨이 멎은 듯 고요했다. 방금 전까지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하던 하객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 박동수 76를 향하고 있었다. 동수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다. 그리고 오늘 신랑의 아버지다. 순간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뭐라고? 저분이 호텔 회장님이라고? 신랑 아버지를 몰라보다니 저 신부 집안은 끝났네. 지영 신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질질 끌릴 만큼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요? 정말 그 회장님이 맞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동수는 단호히 대답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더냐? 내가 누군지 이제야 알아보나?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가락은 떨려 종이처럼 바스락거렸다.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수군거림이 번졌다. 저 집안 큰일 났다. 시아버지를 내쫓으려 했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때 신랑 준혁이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은 깊이 허리를 숙였지만 동수의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너 가만히 있어라. 오늘 이 결혼식 여기서 끝낼지 말지는 내가 정한다. 로비는 숨소리마저 사라졌다.
하객들조차 입을 꾹 다문 채 서로의 얼굴만 훔쳐보고 있었다. 지영의 부모가 급히 뛰어나왔다. 지영의 아버지가 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닦으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회장님,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큰 실례를. 그러나 동수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실례? 내 아들을 내 집안에 맡기러 왔는데 시아버지를 문 앞에서 내쫓는 집안이 무슨 예의를 논하나? 지영의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손을 모았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발 오늘만. 그러나 동수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오늘만? 내 집안은 평생 남의 것만 보고 판단하며 살아온 게지. 하지만 나를 건드린 순간 끝이다. 웨딩홀 안쪽에서도 하객들이 몰려 나왔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하객 하나가 작게 속삭였다. 야, 이건 뉴스감이다. 다른 하객이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다. 조용히 해.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니잖아. 준혁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결혼식 취소하시겠다면. 동수는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봤다. 아직도 지영이 내 옆에서 웃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하객들마저 숨을 죽였다. 동수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말했다. 다들 잘 들어라. 이 결혼식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서라. 하지만 오늘 나를 내쫓은 그 무례함 난 절대 잊지 않는다. 순간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하객 중 한 노인이 속삭였다. 저 신부 집안 완전히 끝났구나. 지영은 울먹였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 사람을 무시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사과는 아무 소용없다. 결혼식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축가 소리와 박수로 가득했던 이 웨딩홀이 지금은 바람 한 줄기조차 얼어붙은 듯했다. 하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웅성거렸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진짜 호텔 회장님이라고? 이 작은 속삭임마저도 칼날처럼 예민하게 공기를 갈랐다. 그때 문이 쾅 열렸다. 신랑 준혁이 달려 나왔다. 정장을 입은 몸이 헐레벌떡 흔들리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아버지. 준혁은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동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차가운 대리석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양복 바지는 금세 주름지고 더러워졌지만 그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몰라뵈고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눈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져 번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저렇게 울면서 무릎 꿇네하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동수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웅장한 웨딩홀을 울릴 만큼 묵직했다. 문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도 체면도 아니다. 내가 아닌 남의 눈치를 먼저 보았지? 준혁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 전 그저 오늘만은 조용히 넘어가길. 동수는 고개를 저으며 무겁게 덧붙였다. 조용히 넘어간다는 건 내가 모욕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다. 난 그런 아비가 아니다. 그 순간 지영의 아버지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 손은 덜덜 떨렸다. 회장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 딸이 잘못했습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손을 짚고 몸을 숙이는 그의 모습은 오만했던 그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은 것 같았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신부 아버지가 무릎을 꿇어?
이 결혼식 끝난 거 아니야? 그러나 동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서늘했다.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도 소용없다.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 겉모습으로만 평가한 그 눈. 내 아들을 그런 집안에 보낼 수는 없다. 지영의 어머니가 그 옆에서 울먹이며 매달렸다. 회장님 오늘만은 하객들 앞에서 체면 좀 봐주시면. 동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체면? 내 체면은 누가 지켜줬지? 내가 이 자리에서 당한 모욕? 평생 잊지 않을 거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도 무릎 꿇을게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바닥을 스치며 구겨졌다. 지영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와 신부까지 무릎을 꿇었어. 진짜 큰일 났다 하는 중얼거림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동수는 등을 돌렸다. 무릎 꿇는다고 내 마음이 바뀔 것 같나? 난 이미 결정을 내렸다. 하객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저 분 진짜 대단하다. 이게 진짜 인생 역전이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지영의 가족에게서 동수로 완전히 옮겨졌다. 누구도 감히 그를 무시할 수 없었다. 웨딩홀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박동수의 발걸음은 느리고 묵직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돌덩이를 떨어뜨리는 소리처럼 울렸다. 순식간에 잔잔한 현악 사중주의 연주가 끊겼다. 숨죽인 정적이 웨딩홀 전체를 덮쳤다. 누군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 소리마저도 유난히 크게 울렸다.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저 노인 아까 로비에서 쫓겨난 사람 아니야? 신랑 아버지라는데 진짜야? 작은 속삭임이 불꽃처럼 번져나갔다. 동수는 홀 중앙에 멈춰섰다. 그의 낡은 양복은 누가 봐도 허름했지만 그가 세운 호텔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의 두 눈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 결혼식,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로 끝이다.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뭐라고? 끝낸다고? 지금 신랑 아버지가 맞는 거야? 신랑 준혁이 허둥대며 다가왔다. 아버지,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하객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동수는 손바닥으로 그의 어깨를 막았다. 조용히 해라, 준혁아. 내 아버지를 문 앞에서 모욕한 이 결혼식을 내가 왜 봐야 하냐? 동수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가워서 웨딩홀의 온도를 10도는 낮춘 듯했다. 신부 지영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지금 이러시면 체면이 우리 집안도 신부도 다 망신 아닙니까? 동수는 그를 노려보며 비웃듯 말했다. 체면? 내 체면은 누가 지켜줬나? 이 늙은이가 호텔 로비에서 발로 차이듯 쫓겨날 때 당신들은 내 체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나? 하객들 사이에서 맞아. 저건 너무했다라는 낮은 탄식이 흘렀다. 지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동수는 더는 참지 않았다. 직원들, 그가 단호하게 부르짖었다. 이 결혼식 계약, 지금 당장 취소해라. 내 허락 없이는 이 자리에서 단 1초도 더 진행될 수 없다. 호텔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 눈치를 봤다. 사장님, 이분이 진짜 계약자 맞습니다. 회장님 성함이에요. 뭐야, 진짜 호텔 주인이었어? 하객들이 술렁거렸다. 지영의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오늘만은 이 결혼식만은 살려주세요.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동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평가하는 집안에 내 아들을 보낼 수는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 그때 사회자가 어색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저 오늘 결혼식은. 그러나 동수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마이크 소리마저 뚝 끊기며 웨딩홀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지영이 드레스를 움켜쥐고 울먹였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번만은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물이 드레스를 적셨다. 동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눈물은 미리 흘렸어야 했다. 사람을 무시하기 전에 그때 사과했어야 했다. 그 순간 하객 중 한 남성이 천천히 손뼉을 쳤다. 이게 진짜 어른이지. 곧이어 박수는 물결처럼 퍼졌다. 통쾌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하객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다. 박동수는 웨딩홀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따라붙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갈색 서류 봉투를 탁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이게 뭔지 아냐? 낮지만 단단한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보다 크게 울렸다. 이 웨딩홀, 이 호텔 전체 내 이름으로 된 소유권 계약서다. 순간 웨딩홀은 숨을 삼키는 듯 고요해졌다. 지영의 부모가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지영의 아버지가 말을 더듬었다. 동수는 봉투를 열어 호텔 명의가 박힌 계약서를 꺼냈다. 굵직한 글씨로 적힌 박동수 서명이 조명에 반짝였다. 그는 서류를 들어 올리며 단호히 말했다. 이 호텔은 내가 평생 피와 땀으로 지은 곳이다. 내 아내와의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하지.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아들 결혼식 하나 마음 편히 못 본다고? 서류가 테이블에 탁 내려앉는 소리가 웨딩홀 구석구석까지 메아리쳤다.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저게 진짜 호텔 주인이라고? 세상에 우리가 아까 본 게 다 뭐야. 직원들, 지금 이 결혼식 계약 취소해라. 동수는 매섭게 명령했다. 머뭇거리던 호텔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너다. 지금부터 내 말이 법이다. 한 초도 더 진행 안 해. 지영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그녀가 눈가를 닦으며 다가왔지만 동수는 차갑게 잘랐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냐? 사람을 외모와 옷차림으로 재단한 그 눈빛이 더 큰 죄다. 이 결혼식 오늘로 끝이다. 동수가 손을 들어 올리자 음악과 조명이 동시에 꺼졌다. 순식간에 웨딩홀은 숨조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지영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회장이면 다야? 우리 집안 체면은 뭐가 되나? 그러자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체면? 너희가 내 체면을 짓밟은 순간 이미 너희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그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지영의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오늘만은 우리 아이 생각해서 용서해 주세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하지만 동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너희 집안에 내 아들을 줄 수는 없다. 오늘부로 모든 건 끝이다. 그 순간 웨딩홀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와, 저게 진짜 어른이지. 통쾌하다. 잘했다. 곧 이어진 박수는 점점 더 커졌다. 지영 가족은 그 박수 소리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웨딩홀 중앙. 모든 시선이 박동수에게 꽂혀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준혁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오늘 내 아버지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똑똑히 봐라. 이 손이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짓밟히는 꼴을 당해야 하냐.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동수의 얼굴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너는 절대 그들처럼 살지 마라. 오늘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 하객들 사이에 술렁임이 번졌다. 와, 저 말 진짜 가슴에 박힌다. 저분이 진짜 주인공이야. 지영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다가오려 하자 동수가 손바닥을 내밀며 막았다.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이제 더럽게 들린다. 모두 들으시오. 동수가 홀 안을 울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나는 이 호텔의 주인,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 박동수다. 오늘 이 결혼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취소다. 숨을 죽인 웨딩홀은 곧 폭발하듯 술렁였다. 취소라고? 이런 결혼식 처음 본다. 신부 지영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오늘만은 체면 좀 봐주십시오. 하객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체면? 나를 더럽다고 내쫓았던 그 순간 내 체면은 이미 끝났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한두 명, 이내 웨딩홀 전체로 퍼졌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게 진짜 어른이지. 하객들의 박수와 탄성이 웨딩홀을 뒤흔들었다. 동수는 그 박수 속에서 아들을 바라봤다. 준혁아, 내가 배워야 할 건 돈이 아니다. 끝까지 내 옆을 지켜줄 진심 있는 사람이 전부다. 준혁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동수는 준혁의 어깨를 천천히 눌렀다. 고개 들고 살아라. 오늘 이 웨딩홀에서 새로 시작해라. 그 순간 웨딩홀은 우레같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지영 가족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모두가 박동수를 향해 진짜 멋진 아버지다 라며 외쳤다. 결혼식 파행 소식은 호텔을 벗어나자마자 폭풍처럼 번졌다. 하객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은 단톡방과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졌다. 신부가 시아버지를 내쫓았는데 알고 보니 호텔 회장이었대. 결혼식이 아예 취소됐대. 저 집안 끝났다더라. 그날 저녁 지영 가족의 집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이게 사실이냐? 너희가 그 유명한 몰상식한 집안 맞지? 지영 어머니는 수화기를 붙들고 떨었다. 아니, 그게 오해예요. 하지만 이미 소문은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지영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일이 터졌다. 오래된 거래처 사장이 찾아와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다. 회장님을 모욕한 집안하고는 더 이상 거래 못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당신네 회사와는 끝이에요. 직원들은 모두 굳어버렸다. 지영 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외쳤다. 아니, 그건 집안 문제지 회사랑 뭔 상관이야. 그러자 거래처 사장은 싸늘하게 잘랐다. 요즘 세상에 이미지가 전부입니다. 호텔 회장님이 직접 결혼식을 끊으셨다는데 우린 그런 집안과 못 엮입니다. 그날 밤 지영이 집 앞에는 이웃들의 속삭임이 흘렀다. 저 집안이 그 집이래. 아무리 그래도 신랑 아버지를 내쫓다니 세상에. 커튼 뒤에서 그 말을 들은 지영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방으로 들어간 그녀의 어깨가 하염없이 떨렸다. 며칠 후 지영 아버지는 호텔로 달려갔다. 박동수의 비서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제 잘못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비서는 단호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영 아버지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밤이 되자 집안은 침묵뿐이었다. 어머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벽만 바라봤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회장이면 다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들도 알고 있었다. 그날의 무례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지영은 침대에 앉아 흐느꼈다. 준혁 씨도 이제 날 미워하겠지. 모든 게 끝났어.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밤 11시, 호텔 스위트룸. 창밖으로 번져가는 도시의 불빛이 고요했지만 방 안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박동수는 소파에 앉아 묵묵히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들렸다. 신랑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모욕을 당하게 돼서 죄송해요.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소파 맞은편을 가리켰다. 준혁이 앉자 동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울렸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늙었다고 무시한 건 그 여자와 그 가족이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 저도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동수는 준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잘 들어라. 오늘 이후 내 아들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너 앞에 먼저 나설 거다. 동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혁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난 약속했다. 너만큼은 절대 굴하지 않게 키우겠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이 무너질 뻔했다. 그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다. 준혁은 울컥하며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모든 것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의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겉모습과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인생은 끝났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동수는 뒤돌아 준혁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좋다. 내일 당장부터 시작이다. 사람을 보는 눈, 믿음, 그리고 자존심. 그게 진짜 성공이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아버지, 꼭 배우겠습니다. 결혼식 파행 소식은 마치 불길처럼 번졌다. 하객들은 호텔을 나서면서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야, 오늘 결혼식 난리 났다며? 신랑 아버지가 호텔 회장님이었다는데 그분을 쫓아냈대. 영상과 사진이 단톡방을 타고 퍼지자 지영 가족은 하루아침에 무례한 집안으로 낙인 찍혔다. 지영의 집 거실. 아버지는 담배를 입에 물고 허공을 노려봤다. 이게 다 그 노인 때문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날카롭게 잘랐다. 아니야. 그분을 몰라본 우리가 잘못했지. 그분이 아니었어도 우리 행동은 너무 무례했어. 그 말에 아버지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존심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지영 아버지의 회사로 불길이 옮겨 붙었다. 거래처 다 끊기고 있습니다. 비서의 말에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래 거래하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했다. 호텔 회장을 무시한 집안하고는 거래 못합니다. 명예가 달린 문제거든요. 아버지는 수화기를 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끝장내려는 건가? 그러나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미 세상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지영은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휴대폰을 열자 친구들의 단톡방에는 이미 자신을 조롱하는 말들이 올라와 있었다. 시댁 무시하다가 망신당했대. 영상 봤어? 대박이던데.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다. 이제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고 있었다. 며칠 뒤 지영 아버지는 박동수를 찾아 호텔 로비를 서성였다. 회장님께 한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전한 대답은 단호했다. 전할 말 없습니다. 사람을 모욕한 그 마음부터 고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로비 한가운데 얼어붙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칼처럼 박혔다. 저 사람이 그 집안 아버지래. 진짜 끝났네. 그날 밤, 지영 가족은 식탁 앞에서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느낀 건 분노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함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조차 그날 이후엔 무겁게만 느껴졌다. 호텔 스위트룸 창밖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번져 있었다. 그러나 박동수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당한 굴욕, 그 순간의 수모가 여전히 머릿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랐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신랑 준혁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들어왔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그런 자리에서 홀대하는 걸 막지도 못하고. 박동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준혁을 바라봤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넌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그 집안이지. 준혁은 고개를 떨군 채 울먹였다.
저도 솔직히 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실까 봐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 말에 박동수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준혁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붙들었다. 준혁아, 오늘 이후로 내 아들은 절대 누구의 눈에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내 삶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 다시는 내 곁에 서지 못하게 할 거다. 준혁은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저도 변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 따위 보지 않겠습니다. 박동수는 잠시 침묵하다 창밖을 가리켰다. 저 도시의 불빛을 봐라. 그 속의 절반은 돈과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재단한다. 내가 살아온 76년 동안 깨달은 건 단 하나다. 사람은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너에게 반드시 가르칠 거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박동수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다. 결혼식장에서 당한 모욕, 우리 삶으로 갚아주자. 이제 우리가 세상을 뒤집을 차례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결심은 이미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결혼식 파행 이후 지영 가족은 하루아침에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모든 장면은 하객들의 입과 스마트폰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신랑 아버지를 내쫓았다가 호텔 회장님인 줄 알고 무릎을 꿇었다지? 세상에, 그렇게 무례한 집안이 또 있을까? SNS는 조롱 섞인 댓글과 기사로 도배됐다. 며칠 뒤 지영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이상 신호가 왔다. 사장님, 이번 계약은 취소하겠습니다. 호텔 쪽과 괜히 얽히면 곤란할 것 같아요. 오래된 거래처 사장마저 전화를 끊었다. 회장님 얼굴에 먹칠한 집안하고는 못하겠네요. 지영의 아버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손이 떨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야.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세상은 그런 거야. 잘못 건드린 거지. 동수는 호텔 집무실에서 그 소식을 차분히 듣고 있었다. 신문을 덮은 그는 비서에게 단호히 말했다. 그 집 안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끊어라. 이유는 묻지 마. 짧고 냉정한 한마디가 곧 명령이었다. 지영 가족의 회사는 파트너를 잃었고 자금줄은 끊기기 시작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은행의 통보에 아버지의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렸다. 어느 날 지영의 어머니가 몰래 호텔 로비를 찾았다. 회장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실수였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동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실수? 내 입으로 그걸 실수라 부르나? 내 아들을 하객들 앞에서 모욕한 게 실수면 그 대가는 평생 치러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아들 앞에 다시는 서지 마라. 너희에게는 자격조차 없다. 동수는 단순히 복수로 그치지 않았다. 내 아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 그날 밤, 그는 오랜 친구이자 파트너들을 불러 모았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필요 없다. 내 아들이 믿고 설 수 있는 사람들과 새 출발을 할 거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누구도 그의 결심을 흔들 수 없었다. 교만과 무시는 대가를 치른다. 난 이제 우리 아들에게 진짜 힘을 물려줄 거다. 며칠 후, 지영 가족은 완전히 고립됐다. 이웃들조차 수군거렸다. 결혼식에서 신랑 아버지를 내쫓았다며? 회장님을 몰라보다니 참 어리석네. 집 안에서는 서로의 잘못을 떠넘기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다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아버지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가족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났다. 동수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길도 내가 깔아준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은 다시는 내 눈앞에 설 수 없다. 결혼식이 산산조각 난 지 몇 달이 흘렀다. 그 시간은 지영에게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명품 가방을 흔들며 호텔 라운지를 오가던 여인은 사라지고 빛바랜 코트를 움켜쥔 초라한 여자가 골목을 서성이고 있었다. 거리에서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그 결혼식 신부 아니야? 시아버지를 내쫓았다던 바로 그 여자라며?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말들이 화살처럼 귓가를 찔렀다. 어느 날 지영은 준혁이 새로 연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문 하나를 열기도 벅찼다. 손이 덜덜 떨렸다. 안에는 손님들이 북적이며 말했다. 여기 사장님이 그 신랑이래.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네.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혁은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녀를 보았다. 한때 새하얀 웨딩드레스 속에서 빛나던 그 여인은 사라지고 눈치를 보며 문턱에 서 있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왜 왔어? 준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영은 바닥만 보며 중얼거렸다. 준혁 씨 미안해. 정말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나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준혁은 냉정했다. 기회? 그날 내 아버지를 내쫓던 내 눈빛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실수였다고? 아니야. 그건 내 본심이었어. 지영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사람은 바닥을 보고서야 깨닫는 게 있다. 하지만 넌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는 말할 필요 없어. 돌아가.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문을 나서며 흘린 눈물이 바닥에 둔탁하게 떨어졌다. 그날 밤, 동수와 준혁은 가게 뒷마당에 앉아 있었다. 오늘 지영이 왔더라. 준혁이 낮게 말했다. 아직도 똑같더군요. 겉만 보고 사는 사람은 변하지 않네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내가 그걸 직접 봤잖아. 거칠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이제 너도 알겠지? 준혁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5시 준혁은 가게 문을 열었다. 저 젊은이는 다르네. 회장 아들 맞아? 시장 상인들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래도 땀 흘리는 거 보니 진짜 인정할 만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동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진짜 성공이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며칠 뒤 동수는 준혁에게 말했다. 이제 가게를 더 키워보자.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를 쌓는 거다. 우리는 그걸 이미 증명했다. 준혁의 눈빛이 반짝였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직접 앞장서겠습니다. 동수는 굳게 말했다. 좋다. 이번엔 내가 뒤에서 지켜봐 줄게.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은 절대 내 발 밑에 서지 못하게 해라. 두 사람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다. 가게는 입소문으로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여기 물건은 믿고 사. 사장님이 진짜 사람 냄새나. 시장 골목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울려 퍼졌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본 지영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벽 같은 두 남자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그 한마디가 이렇게 모든 걸 무너뜨릴 줄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시장을 떠났다.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시간. 준혁은 셔터를 올리며 손등에 묻은 땀을 닦았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발바닥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강해졌다. 그 안에는 다시는 아버지처럼 억울한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불타는 결심이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꼭 지난달 매출을 넘어설 겁니다. 준혁이 자신 있게 말하자 동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다. 돈보다 먼저 쌓아야 하는 건 사람의 신뢰다. 그 신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동수는 낡은 수레를 고치며 덧붙였다. 나는 평생 돈보다 사람을 먼저 믿었다. 그게 내 자부심이었고 내가 물려받아야 할 진짜 재산이다. 가게는 날이 갈수록 손님들로 붐볐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말 한마디에서도 진심이 느껴진다니까요. 한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저 가게 사장님, 알고 보니 호텔 회장 아들이래. 근데 봤어? 양복 대신 땀에 젖은 작업복 입고 물건 나르더라. 진짜 감동이야. 예전처럼 재벌 2세라며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없었다. 대신 그의 성실함을 존경하는 시선이 가득했다. 이게 진짜 인생 역전이지.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저 청년을 못 따라가. 그날 저녁 동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가게를 하나 더 열어볼 생각은 없냐? 준혁은 단호히 대답했다. 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제 힘으로 세워보고 싶어요. 동수는 잠시 아들의 눈을 바라보다 말했다. 그래, 이제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내가 원한 건 바로 이 모습이다. 그러나 세상은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지영 가족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집안 결국 무너졌대. 예의 없더니 인과응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잔인하게 날카로웠다. 지영은 준혁의 가게 소문을 듣고 울었다. 내가 저 자리를 버린 거야. 그 남자를 놓친 거야. 하지만 돌이킬 방법은 없었다. 며칠 뒤 준혁의 가게 앞에 방송국 카메라가 섰다. 땀으로 성공한 청년, 재벌 아들에서 진짜 장사꾼으로. 리포터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준혁은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께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라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한마디가 뉴스 타이틀로 걸리자 가게는 순식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청년, 진짜 멋지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인생 역전이지. 동수는 방송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한 복수다. 나를 무시하던 자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겠지.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 그 속에는 아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늦은 밤, 준혁의 가게 불빛이 시장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준혁은 마지막 물건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지영과 그녀의 부모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한때 잘 나가던 지영 아버지는 먼지 묻은 낡은 양복에 주름투성이 얼굴. 지영은 화장이 번지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준혁 씨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이전의 거만함과는 거리가 먼 절규 그 자체였다. 동수는 가게 앞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다. 이 늦은 밤에 왜 왔나? 그 한마디에 지영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우리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식 때의 그 일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수의 표정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 그날 나를 문 앞에서 내쫓던 너희가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온다고 다를 것 같나? 그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내가 던졌던 말들 기억나나? 옷차림 좀 보라며 비웃던 그 눈빛. 나는 평생 그걸 잊지 않는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날 왜 그랬는지 이제야 후회가 밀려와요. 그러나 동수는 단호하게 잘랐다.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나? 너희가 내 아들을 무시하고 나를 짓밟으려 했지. 난 그 모욕을 똑같이 갚았을 뿐이다. 준혁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한 걸음 나섰다. 지영 씨, 이제 돌아가세요. 우린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해요. 당신은 그날 모든 걸 잃었고, 난 그날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준혁 씨,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제발 한 번만. 그러나 준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늦었어, 지영아.
아버지를 지키면서 사는 법을 배운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이유는 없어. 지영 아버지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이게 다 우리 잘못이야. 회장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눈부터 고치기 전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나는 절대 잡지 않는다. 그날 밤, 지영 가족은 고개를 숙인 채 가게 앞을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들 아니야? 그 결혼식에서 난리 친 집안? 진짜 인생 몰락이 저런 거지.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더 깊이 찔렀다. 동수는 준혁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들아, 기억해라. 사람의 진짜 값어치는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다. 준혁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오늘 그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새벽 5시. 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박동수와 준혁은 이미 손수레를 밀며 골목을 걷고 있었다. 오늘도 시작이다. 동수가 굳게 말하자 준혁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사는 거다. 사람은 이렇게 손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거다. 그의 목소리엔 확고한 자부심이 실려 있었다. 준혁은 상인들에게 일일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허름한 작업복과 굳은 살 박힌 손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저 청년, 진심이네. 하루 종일 뛰어다니네. 아버지를 따라 저렇게 배우는 아들 요즘 보기 드물다. 며칠 뒤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비웃는 듯 했는데 이젠 미소로 인사해 주네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겉모습보다 진심을 본다. 꾸준히 하면 누구도 너를 속이라 말 못할 거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스며 있었다. 준혁은 빠르게 성장했다. 새벽에는 직접 물건을 받고 낮에는 손님을 맞으며 밤에는 장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났다. 여기 사장님 아들 진짜 성실하더라. 정직하고 친절해서 믿음이 간다. 이런 입소문은 가게의 매출을 2~3배로 끌어올렸다. 어느 날 저녁 동수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알겠지? 돈과 겉모습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 진심이 사람을 움직인다. 준혁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가게 앞에 방송국 차량이 섰다. 호텔 회장 아들, 시장에서 땀 흘리며 재기 성공. 지리역 뉴스가 터지자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결혼식 파탄 이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진짜 멋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구나. 동수는 가게 한쪽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하고 있다, 준혁아. 이제 우리 가게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곳이다. 준혁은 두 손을 꼭 쥐며 답했다. 아버지, 이제 더 크게 갑시다. 아버지처럼 강하게. 지영의 집 거실은 완전히 폐허 같았다. 한때 화려하게 빛나던 가구들은 경매장에 넘어갔고 벽에는 못자국만 남아 있었다. 지영의 아버지는 소파 대신 차가운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췄다. 도대체 언제 이렇게 다 무너진 거냐? 허탈한 한숨만이 방 안을 맴돌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호텔 회장 집안과 사돈을 맺는 집이라며 세상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박동수를 쫓아냈던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자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다. 돈이 다냐? 저런 집안은 망해도 싸다. 신랑 아버지를 내쫓아? 제정신이냐? 온라인 댓글은 가혹했고 그 악플이 지영 가족의 명예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었다. 거래처는 잇따라 계약을 취소했다. 이번 거는 재검토하겠습니다. 더는 거래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사 난 집안이랑 거래했다간 회사 이미지가 망가져요.
지영 아버지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공허하게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지영은 방 한 구석에서 흐느꼈다. 예전의 고급스러운 옷과 장신구는 전당포로 넘어갔다. 허름한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날 그런 말을 했을까? 그날 박동수에게 했던 싸늘한 한마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발 나가지 않으실래요? 그 말이 이제는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반면 박동수와 준혁의 가게는 점점 번성하고 있었다. 동수는 시장 상인들과 땀을 흘리며 장사했고 준혁은 그 곁에서 모든 것을 배우며 성장했다. 준혁아, 저 손님들 눈빛 봐라. 우릴 돈 때문에 찾는 게 아니야. 진심을 보고 오는 거다. 준혁은 땀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제는 저도 알아요.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이란 걸. 며칠 뒤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다. 추락한 결혼식. 그러나 다시 일어선 부자푸즈.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가게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저 청년 회장님 아들이라던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 사람 냄새나는 가게라 마음이 간다. 사람들의 응원이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지영 가족의 상황은 끝없이 추락했다. 지영 아버지는 은행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대출 만기 연장만 해주십시오.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은 차갑게 말했다. 언론에 난 사건 이후 신용도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더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지영 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영은 매일 밤 준혁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준혁 씨 한 번만 날 봐줄 수는 없나요? 그러나 그녀가 바라본 준혁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남자가 아니었다. 시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아버지와 함께 존경받는 청년으로 거듭난 준혁의 모습은 지영에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내가 그걸 다 버렸구나. 내 손으로. 박동수는 준혁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봐라. 세상은 간단하다. 사람을 존중하면 존중받고 무시하면 끝이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지영 가족은 이제 끝난 거죠? 동수는 단호히 대답했다. 끝이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진 거다. 늦은 저녁, 시장 골목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준혁은 문 앞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초라하고 초췌했다. 지영,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는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 준혁 씨,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얼어붙은 듯 떨리는 손끝.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차가웠다. 할 말?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날 아버지를 내쫓던 너희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날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매일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어?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준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영아, 준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내가 한 건 실수가 아니야. 너는 아버지를 겉모습으로 평가했고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난 깨달았다. 겉으로 아무리 예쁘게 웃어도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내 옆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지영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비에 젖은 바닥 위에서 그의 발목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너와 함께였던 그때로.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수 없어. 그날 내가 했던 말들, 아버지의 떨리는 손, 그 모든 게 내 가슴을 아직도 찌른다. 그리고 그날의 준혁은 이제 없어. 지금 난
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이다. 지영은 흐느끼며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끝이야? 나 이렇게 무너져도 널 못 붙잡아. 준혁은 조용히 손을 뿌리치며 한 발짝 물러섰다. 끝났어. 넌 그날 스스로 내 손을 놓았어. 이젠 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 비는 점점 거세졌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준혁 씨, 제발. 그녀의 울음이 골목을 가득 메웠지만 준혁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가게 문이 닫히는 순간 지영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이 뒤엉켜 흐려졌다. 안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동수는 조용히 말했다. 잘했다, 아들아. 이제 넌 진짜 내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호텔 앞을 스쳤다. 하지만 오늘 이곳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북적였다. 박동수와 준혁이 함께 만든 새로운 브랜드가 불과 6개월 만에 전국 시장을 휩쓸며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성공을 기념하는 대규모 파티가 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과거 결혼식장에서 그를 내쫓았던 사람들까지 초대받았다. 저 노인이 호텔을 완전히 장악했대.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이 터졌다. 이제는 호텔뿐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다 그분 손에 있대. 그 아들 준혁이랑 만든 브랜드가 대박나서 완전 인생 역전이라잖아. 동수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연단 위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고난보다 더 단단한 승리자의 빛이 서려 있었다. 여러분, 나는 한때 초라한 노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쫓겨날 만큼 무시를 받았죠. 하지만 그 모욕이 내 삶을 다시 세우는 불씨가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울림이 있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이 세상의 잔인함을 그날 똑똑히 봤습니다. 오늘 나는 나와 내 아들을 무시했던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늙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과 신뢰다.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앞줄에 앉아있던 하객들이 감탄했다. 와, 저 눈빛 봐. 인생이 그대로 묻어나네. 진짜 멋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언이야. 그때였다. 파티장 문이 열리고 지영과 그녀의 가족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몰락한 집안의 그림자가 그들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지영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동수 앞에 섰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그날의 제 잘못을 매일 후회했습니다.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나요? 동수의 표정은 단단했다. 용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남의 진심을 짓밟은 대가 스스로 감당해야지. 내가 왜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지? 그 말에 파티장은 조용해졌다. 준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지영아.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아버지를 모욕하던 그날 나도 함께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알아.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너희 집안의 허용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걸. 너희는 그걸 몰랐다. 그래서 끝이다. 지영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동수가 손을 내저었다. 무릎 꿇어도 소용없다. 이제 넌 내가 가르쳐 줄 게 없는 사람이다. 그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다. 역시 대단하다. 이게 진짜 통쾌한 역전이지. 동수는 연단 위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오늘 이후 나와 내 아들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은 깨달을 것이다. 정직과 진심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플래시가 번쩍였고 사람들은 열광했다. 지영은 눈물을 훔치며 물러섰고 준혁은 아버지 옆에서 굳건히 섰다. 그날 그들은 굴욕을 딛고 완벽한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